자,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의 기초를 다룰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자, 1장은 집단 상담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집단 상담의 본질, 교재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대1의 개인적 상담과는 달리 7명 내지 10명의 정도의 여러 내담자를 동시에 상담하는 것. 개인이 아닌 1대1 상담이 아닌 집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에서의 집단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이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집단의 초점은 여전히 개인입니다. 1대1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관점은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집단 자체가 어떤 큰 성과를 이룬다거나, 물론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축구팀처럼 개개인이 아닌 축구팀이 우승하는 것처럼 이 집단 자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런 측면의 일부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잘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집단이란 도구가 사용되는 것이지, 집단은 모였다고 해서 개인이 상실되고 개인이라는 관점이 없어지고 집단이라는 하나의 초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호작용,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입니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인데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해서 600만 년 동안을 진화해 온 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내가 집단에 소속되어서 집단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져 있는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특성 중에 하나여서 혼자 살 수도 있고 집단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이 부여된 상황이 아니었고, 우리의 진화 과정은 혼자 살지 않고 집단의 무리에 속해서만 사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집단에 속했을 때 혼자와는 다른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다른 연령대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 특히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강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생활상의 문제 해결인데요. 집단 구성원들의 생활 경험을 다룸으로써 비정상적인 성격이나 병든 마음을 고치기보다는, 자, 이것이 아주 그렇게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다는 정상적 범위에 속하는 개인들로 하여금 보다 바람직한 자기 이해와 대인 관계를 갖도록 조력하는 것. 우리가 보통 상담을 심리학 분야에서 심리학을 크게 나눌 때 임상심리와 상담심리 이렇게 나누어서, 임상심리는 병리적인, 임상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병원 세팅에서를 의미하는 거죠. 병원의 베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상의 상은 병원의 베드, 그러니까 환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가 아주 질환의 수준에 해당하는 어려운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담심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을 다룬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두 가지가 경계선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여서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격이나 병든 마음을 고치는, 즉 정신과 질환에 해당하는 것은 상담의 영역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고 집단 상담에서도 다루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비교적,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요. 비교적 정상적 범위에 속하는 개인들. 근데 이 개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만 일상생활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직업을 한 3년 동안 구하지 못했다. 구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병리적이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 근데 꼭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단 상담에는 포함돼서 지금도 큰 문제 없는데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어떤 적응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병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문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자가 필요하겠고 역동적인 상호 교류를 하는 것. 우리가 역동성이라는 단어를 집단 상담에서 항상 쓰게 되는데요. 역동의 역이 힘력자죠. 영어로 파워입니다. 집단이라는 상황의 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역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동물이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여러분들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가 여러분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안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역동적, 집단에서 영향력이 행사되어지는 그 힘을 역동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집단 상담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 자기 수용, 또 자기 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 개인적 관심사와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병리적이기까지는 않지만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그 해결책을 위한 실천적 행동을 습득하는 것, 집단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는 것. 자, 여기서 집단생활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집단에서 어떤 생활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능력을,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거여서 여기서 집단생활이라고 할 때 이 집단생활은 집단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때 그 집단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마라톤 집단이라고 해도 2박 3일 정도이지 거기서 생활하고 있지는 않죠. 이것은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단 안에서, 여기에서의 그 집단이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하게 될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겠고 그 집단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앞부분은 아주 평이한 내용들입니다. 집단 상담에서의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심리적인 유의성. 집단에 참가하는 참가자들, 피상담자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심리적인 유의미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 개념의 이해에 명확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심리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비자발적인 상담에 집단이니까 집단 상담을 예를 들어보면 비자발적인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이 참가자에게 집단은 유의미하지 않은 겁니다. 억지로 온 거죠. 학교에서 비행청소년 집단 상담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온 것, 이게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다 해서 온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거기 안 가면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온 것, 그건 지금 그 아이에겐 심리적 유의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인 유의성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상담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닌 상황이 되도록. 자,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간접적이지 않고 집단에 모인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 역동성에 참가하는 겁니다. 무슨 제3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유의한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의 의미가 있어야겠고요. 역동적인 상호관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 집단의 힘이 개개인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생산적인 상호 의존,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겠습니다.